네, 그럼 지금부터는 명덕외고 학교 생활에 관련된 얘기를 또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제일 핵심적인 질문부터 한번 해볼게요. 내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대충 명덕에 대해서 생각한 거와 들어가고 나서 실제로 학교를 경험해 봤을 때 나름 공통성이 컸었던 거와 전혀 생각했던 거랑 달랐었던 거, 그걸 각각 한 번씩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제가 들어가기 전에 생각했던 거랑 비슷한 건 아이들의 수준? 지금까지 살아온 경력이라 해야 되나?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학교에서 몇 명쯤 했던 서울시위에 이런 거 하는데 이런 거 하는 애들이 거기는 엄청나게 많고 심심치 않으면 잠깐 너 영국살 나왔었어? 이런 유학파도 되게 많고요. 특히 영어과에. 은근히 독일이나 약간 러어과에도 과에 한 명씩은 꼭 이제 독일 유학생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애들 커리어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거는 이제 예상했던 바였고 너무 예상치와 달랐었던 건 또 뭐죠? 저는 솔직히 되게 뭔가 살벌한 분위기일 줄 알았거든요. 약간 독일 문화를 존경해서 그런 거예요. 살짝 경쟁 심리 자체에 대해 그렇게 막 제가 여유롭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경쟁이라는 것 자체에 약간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게 있어요. 약간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되게 뭔가 경쟁을 수단으로 되는 경향성적인 심리에 굉장히 경계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생활에 두려움 같은 게 있었던 건 사실인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진짜 화목해요. 학업보다는 물론 저희 반이 특징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럴 수는 있는데 어쨌든 약간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라고 막 그렇게 날카로워지는 것 같지는 않고 그렇게까지는 여기도 사람 사는 데구나 딱 그 한마디 여기도 사람 사는 세상이다. 그래서 되게 생각보다 편안하고 애들끼리 잘 알아주는 그런 분위기에 굉장히 감명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은 또 내 얘기가 맞겠지만 아직 좀 이런 말이 그렇지만 이제 명덕의 맛을 본 지 아직 얼마 안 돼서 아직은 약간 더 평화롭고 화목할 수 있는데 이든이가 생각했었던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막 그 정도로 막 이제 속된 말로 잔정이 없는 약간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나름은 되게 일반적인 학교 생활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되게 사람 사는 세상이에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민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들어가기 전과 예상치가 거의 비슷했었던 건 어떤 거죠? 우선 예상치가 굉장히 비슷했던 건 저도 되게 이든이랑 비슷한 답변을 하고 싶은데 되게 수업이 빡세고 명덕외고 자체 약간 생활 패턴? 그런 거는 제가 예상을 하기를 되게 야자도 엄청 오랫동안 할 것이고 수업도 되게 복잡할 것이며 아주 심화 영어부터 뭐 기초 러시아어, 뭐 러시아어 회화 이런 게 많을 것이다 하고 예상했던 거는 되게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확실히 저희가 외국어 수업이 많다. 외국어 수업이 굉장히 많고 야간 자율학습도 매일매일 11시까지 하다 보니까 그거는 제 예상이랑 같았던 것 같고 굉장히 달랐던 부분은 우선 저도 명덕외고에 들어가기 전에 되게 걱정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중학교 친구들한테 여기 들어가면 애들이 다 공부에 되게 미쳐 있어서 경쟁하고 서로 친구도 안 하고 막 맞아. 엄청 노트 숨기고. 견제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뭐 다들 공부에 열정이 넘치는 건 맞지만 그런 분위기까지가 절대 아니고 되게 화목하고 친구들도 웃기고 되게 놀고 싶어 하고 그냥 뭐 이성 친구도 많이 만들고 그냥 되게 진짜 사람 사는 데네? 진짜 평범한 재밌는 아이들이라서 그런 걱정은 정말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거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 대한 얘기를 지금 1학년들한테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 물론 개개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쵸? 본인 성격에 따라서 예민함이 큰 경우들은 또 더 분위기를 압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었던 거에 비해서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한 번 봤잖아요. 그쵸? 그래서 평상시와 시험 기간 때 또 어떤 식으로 조금 느낌이 달랐는지, 학교 생활의 느낌이 평상시는 어떻게 되고 시험 기간 때는 어떻게 되죠? 명덕외고는? 제 기준으로는 독일어과 기준 평상시에는 솔직히 근데 다들 그냥 딱 사람 사는 세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희로애락이 공존하고 그냥 딱 이 나이 때 아이들 딱 그런 순수함 좀 약간 묻어나는 천방지축 왁자지껄 이렇게 돌아가는데 시험 기간이 되면 딱 하나 달라지는 거는 애들이 책상 앞에서는 굉장히 되게 고요해집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근데 어떤 느낌이죠? 네. 약간 뭔가 딱 공부할 때 하고 놀 때 놀자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쉬는 시간까지 공부하고 점심시간에까지 공부하고 그렇게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몇몇 그런 애들이 좀 늘어나긴 하지만 진짜 수업 시간에 되게 이런 거 들어야 된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날카롭게 듣는 애들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쉬는 시간에는 오히려 더 시끄러져서 와 약간 이러고 또 이제 수업 시간 되면 다시 돌아가고 온도 차이? 그런 게 되게 많아져요. 그럼 혹시 시험 기간이 되면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 늘어난다거나 학교 시스템에 약간 변화가 생기는 것도 있나요? 네,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저는 잠이 많기 때문에 심자를 지금까지 한 3번 갔나?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심야 자습을 줄여서 심자라고 말해요. 저희는 은어로. 이제 심야 자습이 원래는 1시 반까지예요. 1시 반, 2시 이 정도까지인데 그 시험 기간 한 2주 전부터는 4시까지 풀고 그 다음에 진짜 임박했을 때는 그냥 무제한으로 푼다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한 2시에서 4시로 풀어진다. 그 정도는 있습니다. 네.
민수 한번 얘기해 봅시다. 평상시랑 시험 기간에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저희 러시아어과 뭐 기준이겠지만 평상시에는 또 애들이 굉장히 행복해 있고 딴짓도 많이 하고 핸드폰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확실히 시험 기간이 되면 애들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다운되는 느낌? 그거는 애들이 확실히 있고. 부담감도 있고 뭐 예민해지고 잠도 못 자니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명덕외고 뭐 외고들도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제일 또 질문이 수행평가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명덕외고 이제 수행이 좀 빡세다, 뭐 분량도 많고 뭐 중요도도 크고 뭐 그렇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제 수행 기간을 또 한번 거쳐봤잖아요. 어떤 것 같아요? 수행에 대해서? 제가 명도외고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점 중에 하나가 수행인데 수행에서 약간 아이들의 의견이 그냥 100% 물론 중학교 때도 약간 저희가 쓰는 건 똑같았지만 지금은 약간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 그런 거를 좀 더 키워주려고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발표 수행이 거의 수행평가의 70%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조별로도 하고 개별로도 하면서 각자 그냥 팀워크도 길러지고 아이들이 되게 뭔가 그냥 말하는 웅변이라 그래요. 옛날 이제 따지면 웅변이죠. 저희는 웅변학원 다니듯이 이연사 외침이다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되게 말하기 능력은 확실히 기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셔요. 보통 선생님들이 스탠다드 시간이 5분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5분이 지나가면 딱 마이크를 꺼버리십니다. 특히 독일어과 같은 경우는 전공심화탐구라고 전공은 선생님이 따로 진행하시는 그냥 독일에 관련된 책을 읽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모모를 읽고 거기서 68혁명의 이론이랑 그냥 인간 소외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런 약간 나름의 심화탐구 같은 활동을 또 해요. 과의 특성으로. 그래서 그걸 하면서 저는 추가 시간 2분을 받아서 7분으로 발표를 끝냈는데 이제 딱 마이크를 끄기 때문에 왜 그거 있잖아요. 국회 인사청문회 때처럼 때 이제 얘기를 하다가 딱 끊기면 어떡하지? 이러고 계속 말을 하려다가 끌려 내려가는 그런 불상사도 발생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숙해진 자기 학문을 자기 입으로 다시 한번 정제해서 말해보는 그런 과정 자체가 높아지는 건 굉장히 고평가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수행이 이렇게 몰리게 되잖아요. 뭐 5월이면 어쨌든 5월에 그거에 대해서 약간 시간적 압박을 느끼거나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없나요? 그럼 여러 가지 과목의 수행을 한꺼번에 뭐 해야 되고 팀별 수행도 있고 개인 수행도 있고 막 그렇다 보니까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수행이 너무 그 한 기간에 몰아서 하는 좀 빠듯한 부분은 확실히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부담을 느끼진 않거든요. 막 뭐죠? 이 눈꽃들 얘기는? 약간 근데 어떤 눈꽃들 거죠? 시간도 없이 막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수행이 끝날 것 같으면서도 안 끝나는 오늘 하루에 막 그렇게까지 뛰어다니진 않았는데 오늘 수행을 끝내고 내일 공부할 수 있겠지? 그랬는데 내일 또 수행이 맞다 있네. 내일 모레 또 수행이 있네? 그리고 이제 그 세 개를 다 끝내면 다음날에 자 다음 주에 발표 수행이 있어요 이러고 딱 나눠주는 끝날 것 같으면서도 안 끝나는 그런 파도 같은 그런 약간 잔잔한 파도가 더 무섭잖아요 원래 확 끌어올리니까 한번 대비를 못하면 그런 역조 같은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수행에 대해서 민서는 어떤 것 같아요? 사실은 전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어요. 그래요? 네. 시험 같은 형식으로 보는 수행이었으면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는데 아까 전에 이든이가 말했던 것처럼 조별로 PPT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수행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그다지 엄청나게 준비해야 될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그리고 저는 또 명덕외고의 수행평가에 굉장히 흡족했던 게 집에서 수행평가 준비를 하려고 PPT를 만들고 있었는데 아빠가 그걸 보더니 이제 회사에 나가고 사회생활을 하면 거의 PPT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게 된다. 그래서 너 명덕외고에서 지금 PPT 만드는 거 힘들다고 하지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좋아 보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이렇게 진행하는 수행평가가 굉장히 미래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시험 형식으로 하는 것보다 부담도 덜 느끼고 재밌고 전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또 우리가 이걸 또 들으시면서 감안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 친구들 성격이 이런 부분의 수행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성격적 자질을 갖춘 친구들이라는 거를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든이나 민서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불렀다는 것만으로도 다들 아시겠지만 명덕에 대한 적응성이 이제 굉장히 강한 친구들이고 이거는 사실 기질적 측면의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는 조금은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약간 딴 얘기긴 하지만 혹시 MBTI가 뭐죠? 그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ENFJ입니다. 네, 좋아. 당신의 MBTI가 뭐죠? ESTJ예요. 네, 여기서 벌써 끝났어요. 자,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제가 항상 이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특목고는 아이들의 성향과 자질 또는 기질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 자체가 이 친구들의 기본적 성향이 이런 발표 수업이나 아니면 말하기 상황 자체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물론 받는 부분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표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모티베이션과 어떤 만족감을 느끼는 성격들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잘 맞을 수 있는 수행 스타일이다라고 알고 계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등이 지금 현재 어떤 동아리를 하고 있고 그 동아리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법학 연구 동아리 바이마르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이마르죠. 한국어 표기법으로는. 이제 바이마르는 기본적으로 법학 연구 동아리로서 이제 다른 학교 동아리 뭐 하나고의 하나로펌이라든가 그런 동아리와 연합해서 같이 법제 연구, 뭐 완전명정죄라든지 그런 법제 연구에 대한 토론 포럼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저희 학술제 자체적으로는 모의 재판을 진행합니다. 이제 각자 모여서 그냥 약간 흥미 요소로 그냥 사건에 대한 영상도 찍어보고 그걸 또 고려하면서 아, 이 사건에서 뭐 이런 디테일은 이렇게 맞춰야겠다. 고증을 맞추는 그런 되게 활동을 통해서 진짜 실제 사법 실무 같은 거를 좀 체험할 수 있는 명덕 최고의 사법 동아리입니다. 나중에 지원하세요. 32기 여러분. 아, 저 그러면 이런 동아리 활동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하는 거죠? 저희 동아리 활동 자체는 이제 시간표를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수요일에 창체 시간이 배정되어 있어요. 그때 이제 한 3주에 한 번씩 이제 모이는데 그거 외에도 솔직히 말하면 약간 동아리별로 편차가 크긴 합니다. 이제 탄력 근무제가 적용이 돼요. 이제 동아리별로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예술적인 그런 동아리나 아니면 뭐 뚜렷한 성과물이 나타나는 동아리 같은 경우는 꽤 많이 불러서 딱 이제 야, 너 점심 아침 안 먹을래? 이러면 이제 아, 나 잠깐만 먹고 빨리 가야 돼. 이런 식으로 가기도 하고 회의하는 동아리, 국제 그런 동아리 같은 경우는 이제 끝나고 이제 회의 같은 걸 진행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미국, 중국 이렇게 입장을 나눠서 국제 어떤 사법재판 그런 걸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동아리별로 편차는 큰 편입니다. 그렇군요. 좋아요. 민서 같은 경우는 동아리 현재 어떤 걸 하고 있고 어떤 내용을 하죠? 저는 교지 편집 동아리 늘해랑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늘해랑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내는 학교 교지를 편찬을 하는 일을 하고요. 저희 동아리 같은 경우도 바이마르랑 똑같이 하나고랑 연합신문을 출판을 하기도 하고 뭐 저 같은 경우엔 탐방부인데 탐방부는 대학 캠퍼스나 방송국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고 인터뷰하면서 또 그런 내용을 교지에 싣는 부서입니다. 또 저희 동아리는 특이하게 화요일에 8, 9교시에 느레랑만을 위한 방과후가 또 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듣는데 그때는 개인 기사를 쓰기도 하고 또 저희 동아리 선생님께서 언론에 관련된 고전 소설 같은 거를 하나씩 주시면서 저희끼리 토론을 하기도 하고 뜻깊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제 꿈이 아무래도 언론인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좋아요. 그러면은 기숙사 생활에 대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명도 이제 기숙사가 어떤 꽃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이대인 기숙사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의 어떤 감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기숙사는 어떤 것 같나요? 저는 솔직히 기숙사 생활에 굉장히 만족합니다. 일단 철칙 중에 하나는 과가 웬만하면 같지 않게 해요. 아, 그렇다고 저희 하더라고요. 같은 경우는 이제 저 독일어과 한 명, 중국어과 한 명, 프랑스어과 한 명, 그다음에 영어과 한 명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되게 다양한 과의 그런 언어나 문화를 접할 기회도 많아지고 정보 공유나 아니면 약간 사람들과 친해지는 법 그리고 기숙사가 4명씩 방을 써도 다들 한 건물에서 다 같이 이제 동문수학하는 거니까 인간 군상 같은 것도 이제 좋으나 싫으나 많이 보게 되고 그렇죠. 약간 사람이 되게 뭔가 젊을 때의 혈기라는 게 굉장히 사회를 바꾸는 원동력이기도 하지만 타오를 때 타오를 마땅히 분노할 때 분노하니까 그런 식의 혈기가 필요한 세상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약간 성질을 죽이고 이제 사람들과 유해지면서 아유 그럴 수 있지 괜찮아 성숙함 더불어 살아가는 덕목 같은 걸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생활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거나 그런 부분은 없나요? 이대 같은 경우 그냥 그거를 내가 성숙해지는 과정이다 하고 약간 누르고 참는 건가요? 어때요? 아니, 참는 건 아니고요. 저는 진짜 즐기고 있어요. 논외로 살짝 의외의 이점도 있어요. 저희가 11시 10분에 면학 시간이 끝나면 이제 12시에 원칙적으로는 취침인데 이제 그때까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하거든요. 한 2주 살아보면 솔직히 여유가 생기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그렇겠죠? 게으름 같은 게 조금 장착되어 고쳐질 수 있는 저 같은 있는? 사람들은 효율적으로 여유를 누리는 법을 챙기게 돼요. 약간 생활 습관의 변화도 생활 습관이 가능하다. 여유롭게 살면서도 할 건 다 하고 빨리빨리 하고 딱 잘 수 있는 그런 되게 생활 습관 같은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민서는 어떻죠? 굉장히 정신없이 지나가고 시간이 빠듯해요. 이게 진짜. 솔직히 말하면 어. 집에 가고 싶어요. 네, 집에 가고 그럴 수 있어요. 싶은데 시간이 진짜 빠르고 힘들다고 느낄 겨를도 없이 그냥 파바바박 지나가 버리는 느낌이라서 예를 들어 어떻길래 그렇게 정신없이 지나가죠? 야자- 기숙사니까 들어가면서부터 시간이 되게 촉박하다는 건가요? 야자 끝나면 바로 그냥 허겁지겁 기숙사 들어와서 샤워하고
정비 시간 갖고 그냥 바로 취침하는 느낌? 그렇게 그냥 진짜 빠르게 지나가는 느낌이라서 저는 생각보다 힘들다고 느낄 겨를도 없었고 오히려 저는 룸메이트들을 영어과랑 중국어과 1학과 친구랑 함께 쓰는데 전 또 운이 좋게도 룸메이트 친구들이랑 너무 잘 맞아서 톡방에서도 톡도 많이 하고 또 고민 같은 게 있으면 밤에 자기 전에 같이 침대에 누워서 막 얘기하기도 하고 저는 이런 거는 굉장히 너무 좋았어요. 집에 가고 싶긴 한데 네. 그러면 요즘 이제 기숙사 같은 경우 명덕이 예전에 비해서는 약간 필수가 아닌 느낌이 돼서 약간 나가 사는 친구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지금 한 몇 프로 정도 기숙사에 입소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한 95% 아 인천에 있는 것 그래도 같아요. 그럼에도 제가 졸업생들한테 듣기로는 1학년, 2학기, 뭐 2학년쯤 되면 비기숙사생이 많아진다고는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엔 중학교 때 새벽 막 4시에 자가지고 2시간 자고 학교 가고 이런 이상한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기숙사에 사니까 생활 패턴이 굉장히 고쳐지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겠죠. 강제적으로라도. 네, 집에서 외박을 할 때에도 자동적으로 6시 반이 되면 눈이 떠지고 해서 저는 되게 네, 좋다고 생각하고 역시 있어요. 이든이랑 똑같이 생활 습관적 부분에서 좋습니다. 사실 기숙사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잘 적응을 할 수 있을까? 모르는 친구들과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 힘들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참 사람 바이 사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친구들 같은 경우 어쨌든 그 안에서의 힘듦을 또 자기 나름대로 이점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이런 자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시간표를 보면서 우리가 같이 조금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인터뷰하기 전에 이든 시간표를 좀 받았죠. 그래서 같이 보면서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것들 몇 개를 좀 뽑아봤는데 보면은 기초 도고가 있고 도고 회화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초 도고는 문법이고 회화는 말 그대로 회화인가요? 수업 방식이 어떻게 다르죠? 사실 근데 원어민 선생님이 약간 교육 철학 같은 거에 따라서 상당히 자율성이 있긴 해요, 독해 수업은. 기초 동어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문법 체계나 독일어의 기초적인 뿌리를 다져가는 단어 같은 것도 그 시간에 외우고 회화를 할 때 쓸 수 있게 뭐 관용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독일어 본문을 읽는 연습이라든가 진짜 말 그대로 저희가 생각하는 외국어 교육을 한다고 하면 독후에는 이제 명도외고의 약간 외국어 고등학교의 장점으로 말 그대로 원어민들이랑 생활하는 그런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진짜 수업 시간에 수다 떠는? 뭐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떤 느낌으로 회화 약간 수업이 진행이 이게 되는 기본적인 틀은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독일어에서 약간 초급 독일어를 가르치는 독일어 원어 교재를 써요. 그래서 모멘트라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원어민 선생님이 발음을 고쳐주고 어려운 발음을 발음이라든가 에클레르퐁 뭐 이런 발음들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말이 통할 수 있게 하는 약간 언로를 뚫어주시고 이제 그런 회화 교재를 기반으로 하면서 진짜 질문들도 평소에 영어로 하다가 이제 살짝 친구들한테 말을 걸 때는 뭐 다들 읽어볼래? 그런 기초적인 세화 지문에서 이렇게부터 읽어볼래? 문 닫아줄래? 뭐 다들 왔니? 출석 부르기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부터 차근차근 독일어로 하는 질문을 넓혀 나가면서 지금은 이제 독일어 20%, 영어 80% 그런 식으로 꽤 독일어의 분량을 계속 늘려가는 연습이 있어. 그럼 민서 같은 경우도 그러면 똑같이 이제 기초 러시아랑 도 러시아어 회화가 있는 거잖아요. 수업 방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줄래요? 어떠죠? 러시아어과는 또? 전 기초 러시아어 같은 경우에는 전공어 책을 쓰면서 문법이나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본문, 뭐 문화 파트 이런 거를 배우고 저희 러시아어 회화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어 원어민 선생님이 들어오시는데 직접 선정하신 교재가 있으신 것 같아요. 프리비에 러시아라는 교재를 이용해서 수업을 하는데 그 교재는 조금 저희가 배우는 교과서랑 다르게 러시아에서 출판되는 교재라서 굉장히 약간 실생활에서 쓰는 단어, 뭐 표현 이런 것들이 많고 선생님이 발표를 많이 시키세요. 돌아가면서 계속 말하게 시키시고 예전엔 영어를 많이 쓰셨는데 요즘에는 저희가 못 알아들어도 계속 러시아어로 얘기를 하셔서 약간 귀가 트이고 말문이 트이게 해주는 수업인 것 같아요. 회화 시간은. 그러면 이 회화 같은 경우는 시험은 어떻게 보죠? 어쨌든 중간고사를 보긴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원어민 선생님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 몇 문제 정도를 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수행평가 방식이 좀 독특했는데 회화 수업 같은 경우는 인터뷰 수행평가를 저희는 봤었어요. 인터뷰 수행평가는 한 방에 원어민 선생님이랑 들어가서 뭐 주제를 하나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러시아어로 1분 동안 말을 하고 선생님이 하시는 질문에 즉석으로 답변을 하고 러시아어로 뭐 이런 형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은 여기 시간표를 봤을 때 조금 눈에 띄는 과목들이 있어가지고 하나씩 질문을 하면 자율활동은 뭐 하는 거죠? 월요일 3번째 시간에 있는 거? 이든 이건 어떤 시간이죠? 근데 자율활동은 말 그대로 자율이에요. 약간 선생님께서 솔직히 이게 제일 자유도가 높은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다른 학교에서 오 이런 것도 가르쳐 주나 싶은 거를 조금 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처음에는 저희 일정 세우기랑 약간 일정 세우기요? 오리엔테이션 어허. 느낌. 네. 네네. 약간 뭔가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약간 기초적인 이론 그런 거나 그 고등학교에 대한 마음가짐 이런 오리엔테이션을 다른 담임 선생님들이 시간 부족해서 못 해주시는 걸 이 수업에서 소화했던 것 같고 요즘 저희는 그거를 해요. 그 비문학 지문 같은 걸로 자유론 그런 거를 선생님이 약간 강해해 주시는 그런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들으면서 아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아 이런 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었구나 하면서 또 이제 저 나름대로 약간 근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서술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약간 좀 더 맥락이 살짝 더 있어야 될 것 같은 이런 식으로 되게 그냥 능동적으로 그냥 생각거리를 좀 주는 수업인 것 같습니다. 진짜 자유로운 수업이군요. 그러면은 창체 수업은 어떤 수업이죠? 그러면? 요 창체 수업은 아까 전에 동아리 시간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이때 동아리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학급 자치 시간? 요런 거 갖기도 해요. 동아리를 하거나 학급 자치를 하거나 뭐 약간 이런 거군요. 그러면 계속 민서가 한번 얘기해보면 이제 영어 수업으로 갔을 때 눈에 띄는 게 영어가 그냥 영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심화 영어 회화가 있고 그 다음에 영어 회화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나 있는 것 같은데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겠어요? 우선 그냥 일반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른 고등학교들이랑 똑같이 교과서로 본문 나가고 문법 나가고 이런 형식이고요. 심화 영어 회화도 여러 개가 있는데 우선은 여기 요 라문 선생님이 들어가시는 심화 영어 회화 수업의 경우에는 에세이를 작성을 해요. 저희 각 주제를 개인별로 정해서 진짜 전문적인 에세이를 쓰거든요. 인용 단음법도 배우고 대학교처럼 또래들이랑 피드백도 주고받고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요 다른 심야 영어 회화 같은 경우에는 테드나 그 크래시 코스라고 세계사를 설명해주는 미국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런 영상을 하나씩 뽑아 오셔서 그 지문을 함께 배우고 또 영어 회화 요 영어 회화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다 떠는 수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화실에 가서 원어민 선생님이랑 같이 되게 소통하고 계속 말하고 질문하시면 영어로 대답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수업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수업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완전 그냥 한국식 영어 문법 수업도 있고 테드를 다루는 것도 있고 에세이도 쓰고 좋습니다. 그럼 우선은 시간표 보고 얘기하는 거는 이 정도로 해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이제 중3 되는 친구들한테는 조언을 갖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합시다. 어떤 학생이 명덕외고에 들어오면 좋을 것 같은지에 대해서 한번 본인들이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이들은 어떤 학생들이 명덕외고에 들어오면 좋을 것 같나요? 저는 솔직히 세 단어 그것만 삶에 녹아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했지만 읽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 세 가지를 이제 즐기거나 아니면 약간 스스로 인문학도라고 자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긴 합니다. 특히 저희 독일어과에 저희 기초도고 손대영 선생님께서 굉장히 박식하셔요. 그 실제로 약간 독일어에 굉장히 교양도 높으셔서 수업 중간에 썰을 많이 풀어주시는 게 있어요. 저도 이제 68혁명에 대해서 예를 들면 독일이 사회 변혁 운동 그냥 그 정도의 변증법적인 흐름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뭐 독일어에서 두랑 지가 격식체를 언제부터 가족에선 안 쓰게 되었는지 그게 다 뭐 68혁명의 원인이다 그런 식으로 독일 사회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풍부한 교양 지식을 풀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알아듣고 생각거리로 되게 소화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원어민 같은 회화도 되게 즐길 것 같고 특히 이제 다른 수업 같은 데서도 심형회에서 이제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걸 생각해보고 아 내가 그냥 그동안 맥락으로만 알고 있었던 역사인데 이렇게 차근차근한 전개 과정이 있구나 하고 자기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든지 다른 모든 수업들을 비춰보아서 약간 자기 스스로 생각할 게 있으면 굉장히 재밌게 들을 수 있는 수업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게 뭐 영어를 어느 정도 하고 수학을 어느 정도 하고 이런 어떤 산술적인 부분보다는 진짜로 관심 분야가 있고 읽고 쓰고 생각하는 걸 네. 좋아하는 친구면은 좋아할 것 같다. 정말 말 그대로 맞아요 진짜. 그런 나 너무 얘기 잘했죠? 대본이 좀 이따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수학과학 시험 같은 것도 저희가 오히려 중학교 때 모범생, 범생이로 분류됐던 친구들이 생각보다 상위권에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잘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 독일어 같은 것도 저희가 아까 무화를 하나씩 그냥 못 알아들어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또 그게 차이가 나거든요. 한 문장으로 알아들어서 아 잠깐만 이게 이런 맥락에서인가? 하고 구성해서 계속 대답하려고 하는 친구랑 또 이제 그걸 듣고 잠깐 문법 구조가 어떻게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오히려 맥락으로라도 말해보는 친구가 더 잘해요. 그런 친구가 더 많이 늘고 그래서 그런 외국어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학과학 같은 것도 문제가 수학도 그냥 아무 어려운 유형을 풀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개념을 얼마나 탄탄하게 숙지하고 있느냐 진짜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한가 하는 오히려 기본 문제인데 개념을 잘못 알고 있으면 잠깐 이게 뭐였지? 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고 과학도 특히
다 알려줘도 될지 모르겠지만 개념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래서 약간 논리학 문제 같이 생각해야 되는. 실험 같은 주제를 잘 몰라도 그냥 모순적인 부분이 있나? 아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스스로 개념을 탐구했을 때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진짜 인문학도에 정말 어울리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민서는 어떤 친구들한테 연극을 추천하고 싶나요? 저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언어를 좀 사랑하는 친구들이 오면은 굉장히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국어가 됐든 영어가 됐든 아니면은 뭐 제2 외국어가 됐든 정말 언어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라면 외국어 고등학교의 커리큘럼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할 것 같다고 생각했고, 전 이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친구들이 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저희는 기숙사 학교다 보니까 금요일에 외박을 해서 이제 일요일에 기숙사에 들어갈 때까지 딱 한 2, 3일 정도밖에 학원을 다니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외의 시간은 진짜 온전히 자기가 학교 면학실에 있으면서 계획을 세우고 혼자 또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 주위를 둘러봤을 때 중학교 때 좀 학원에 의존을 하거나 좀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게 좀 더 성적이 잘 나왔다, 혼자 공부하는 거 잘 안 된다, 계획을 세워본 적 없다, 이런 친구들은 좀 힘들어하는 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혼자서 모든 것들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에 연습을 하고 오시면은 명도외고에 되게 큰 장점을 누리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좋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외고라 함은 성격적인 특징이 굉장히 분명한 학교이기 때문에 맞는 친구들은 지금 이 친구들처럼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수 있는데, 또 그런 스타일이 아닌 친구들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적응하는데 힘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 아니면은 내 성격적 특징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선택을 해주시는 게 필요한 학교일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어요. 본인에게 전공이란? 네, 한번 대답을 해보도록 합시다. 네, 중3과 전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든이에게 중3 입시와 이렇게 끊고 가면 좀 자연스럽지 못한데 같이 좀 가죠. 그러면은 평민서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본인에게 중3 입시와 전공이란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야, 야, 이거 안 되겠네? 야, 이거 끊고 가야 되겠다. 아, 뭐야. 아니요. 하는 말들 바로 얘기하던데. 4개의 면접 질문 중에서 3개를 정확히 맞추신 분. 아, 좋아요. 자, 그럼 다시 시작해. 자, 다시 시작해. 자, 그러면, 네, 뭐라고요? 평민서에게 중3 입시와 전공이란 어떤 거죠? 전공쌤이 없었다면 우선 명도외고에 오기 어려웠을 것이고, 또 4개의 면접 질문 중 3개를 적중하신 선생님. 네. 표현을 하고 싶어요. 왜 이 수업이 없었으면 명극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 같죠? 우선은 혼자 면접 준비하기도 굉장히 막막했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계속 미루다가 그냥 일반고에 가야지 하고 타협을 하면서 포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엄마가 CNC에서 홍보 문자를 받고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하셔서 저도 솔직히 반신반의했거든요. 외고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근데 외고에 와서 내신을 내가 못 따면 일반고에 가는 게 나았을 수도 있는데 이거 완전 도박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우선 그냥 한번 신청을 해봤는데 굉장히 저랑 잘 맞는다고 느꼈고, 면접 준비도 되게 재밌었어요. 저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었고, 저는 정고은 선생님 면접 준비 때 되게 배웠던 이런 지식이나 갈고 닦았던 자기소개서를 동아리 면접 때나 뭐 사용하죠. 수행평가 때도 네, 엄청 사용하고. 써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됐었고, 또 면접장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정말 정고은 선생님의 얼굴이 보였어요. 공중에 막. 그렇군요. 왜냐면은 네. 질문이 딱 4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맨 마지막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자신이 기자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고 헤드라인을 작성해봐라, 이 질문 빼고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질문이 나왔어서 네, 그쵸? 토시 하나 안 틀렸죠? 네. 저 되게 행복했어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여러분, 뭐 이거는 약간 농담이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근데 어쨌든 간 중3 입시를 준비를 하면서 고등학교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갔다는 게 제 입장에선 제일 뿌듯한 일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요, 이든이한테는 중3 입시와 전공 수업이 어떤 의미였나요? 저는 선생님께서 네. 제 인생에 약간 굉장히 제 인생 죄송합니다. 네. 선생님 생각만 해도 너무 기뻐져서요. 좋아요. 네. 제 인상에 나름 굉장히 데미안 같은 분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제 좋은 평가인데요? 제가 선생님한테 쓴소리도 정말 많이 듣고 이제 제 스스로 제가 내가 틀렸구나 하는 생각도 굉장히 많고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그런 과정 자체가 모두 이 나이기 때문에 겪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다들 진짜 제 혈기를 제어하고 저를 숙이고 때로는 저를 맞춰 나가고 때로는
허허 그럴 수 있지 이러고 웃으면서 사회화 바꿔 나가는 거 그런 것 자체가 인생의 변증법적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당장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명대고의 사연부터 시작해서 선생님과 만남으로써 이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도 수월해지고 또한 이제 정답을 찾으면서도 제 나름의 정도를 추구할 수 있는 이상적인 삶을 가는 귀한 사람이었다라고 맞아. 선생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대희 같은 스타일은 또 본인 스타일이 굉장히 분명했었던 스타일인데 아무래도 우리가 입시 과정에서 명도계고에 좀 맞는 스타일을 찾아가면서 약간 깎이게 된 부분들이 있긴 있었죠. 근데 그런 부분을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줘서 굉장히 고맙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명도계고 친구들과 명도계고의 생활과 중3 입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